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또다시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 러시아군 내부에서 항명 사태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일 익명의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사기가 저하된 일부 러시아군이 고의적으로 차량 기름 탱크에 구멍을 뚫었으며 이 탱크의 연료 부족에 직면한 군인들은 대규모로 항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 러시아 군부대는 이 강력한 우크라이나의 방어 때문에 아예 맞서 싸우지도 않고 부대 전체가 항복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다수의 러시아군은 어리고 전투 경험이 없는 병사들로 이들이 현재 식량과 연료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사기가 저하된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이 러시아군의 장비 손실 중 다수는 우크라이나군이 파기한 게 아니라 러시아군의 자발적 포기 또는 납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 당국이 병사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신체를 학대하기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의 많은 문제가 사기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징집병의 낮은 보수와 계약직 군인과의 불평등 문제가 이 부대 내 결속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뭔가 이런 겁니다. 이 러시아군의 70%가 이제 계약직 군인인데요. 이들은 3년간 복무하면서 매달 1,100달러, 그러니까 한 133만 원 정도를 급여로 받습니다. 그런데 징집병들은 4개월간의 기초훈련만 받고 1년간 복역을 하고요. 또 보수로 매달 25달러, 한 3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연료와 탄약, 식량 운송을 다루는 군수 수송부대에는 징집병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사기 저하는 이 전방부대가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동부대와 정예공수부대 역시 병력이 3분의 1가량은 징집병이어서 이 사기 저하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전쟁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한다면 이런 간극을 좁힐 수도 있었을 테지만 이 푸틴 대통령은 병사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크렘린궁은 전쟁이란 용어 대신에 특별작전을 언급하면서 승리에 필요한 대가와 희생의 중요성을 감출했고 이 크렘린궁은 또 징집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그들의 희생을 지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을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이렇게 징집병들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숨기는 건 이 러시아 대통령령에 징집병들은 러시아 국경 밖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언론들도 이 러시아 병사들이 전투를 끌인다는 정황은 이 SNS를 통해 다수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길을 잃고 굶주린 러시아 군인들이 약탈을 일삼거나 음식을 구걸하고 심지어 탱크와 트럭을 버리고 달아난 그런 영상들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지역 내 마트와 동네 슈퍼 등을 약탈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화제가 되고 했습니다. 이 트위터 계정에 나온 영상들을 돌아보니까요. 이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전하는 SNS에는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약탈한 영상이 게재가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요. 이 무장한 러시아 군인들이 복면을 쓴 채 얼굴을 가리고 이 마트 안을 오가면서 진열된 상품을 주워 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먹거리는 물론이고 옷까지까지 챙겼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콘스탄틴 말로레카는 미국 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굶주려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고기 통조림, 보드카, 담배를 훔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러시아군은 가게에서 바로 식사를 했다 그러면서 최근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것 같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장면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항전에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기름과 식량 보급이 끊겨서 사기가 저하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져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포로로 잡힌 군인들은
전쟁의 목적이 혼란스러움을 나타냈고 훈련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항복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갑차 수백 대가 버려진다든지 또 우크라이나군에 납포됐고 심지어 현지 농민에 붙잡힌 사례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세르게이 키슬라크 주 유엔 우크라이나 대사가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러시아 병사의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병사는 안부를 묻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는 훈련에 참여 중인 게 아니라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우크라이나인이 우리를 환영해 줄 거라고 들었지만 그들은 우리 장갑차례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우리를 파시스트라고 불러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심지어 민간인을 목표로 공격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괴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지의 러시아 군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보회사인 쉐더브레이크가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 군 내에서 오가간 이런 무선통신 도청본을 입수했습니다. 이 도청된 녹음 파일은 총 24시간 분량이고요. 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이 중 일부인 3개의 파일만 공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는 사령부의 마을 포격 지시에 불복하는 러시아 병사의 음성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병사의 불복 뒤에 긴장된 대화가 이어졌고 결국 지휘관은 짜증을 내면서 민간인이 대피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텔레그래프는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전투 중에 병사가 울먹이는 소리가 담겼고 마지막 파일에는 보급품과 연료를 요구하던 병사가 러시아어로 욕설을 내뱉는 게 녹음됐다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특히 이 파일에는 해당 병사가 여기 온 지 지금 사흘째야. 대체 언제 준비가 되는 거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와 관련해서 쉐더브레이크의 세뮤엘 카들러 대표는 녹음 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러시아군은 현재 완전한 혼란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현재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텔레그래프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분명한 것은 러시아군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점이라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심지어 서로 총을 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텔레그래프를 통해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이 러시아군의 혼란상뿐만 아니라 민간인 거주지 포격을 군 지휘부 차원에서 지시한 전쟁 범죄의 증거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에 차출된 군사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도 푸틴에게 속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일 러시아의 상원 의원인 바체솔라프 마르케프와 하원격인 두마의 미하일 마트베예프 또 올레그 수올린 등 3명이 이 푸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서 기득권 내에서 드문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이들 세 의원은 모두 러시아 공산당 소속인데요. 이 명목상 집권 러시아 통합당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마르케프 상원 의원은 지난 2월 17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계획에 대해 알지 못했고 러시아 군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될 것이라는 정부 변명을 믿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스몰린 두마 의원도 러시아의 SNS인 콘탁트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을 때 충격받았다 그러면서 강한 전쟁 반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두마 의원이자 공산당 부대표인 마트베예프도 자신의 트위터와 텔레그램에 나는 평화에 투표했지 전쟁에 투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의 글은 곧 삭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위협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러시아의 억만장자인 미하일 프리드먼과 올레그 네리파스카드 같은 재벌들도 이 전쟁을 멈춰야 된다 그러면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한 반발하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2월 17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러시아에서 가장 큰 민간은행인 알파은행 그리고 투자기업인 레터원을 경영하고 있는 프리드먼은 전쟁 발발 이후에 직원들에게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은 모두에게 비극이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전 주장이 주목을 끄는 것은 푸틴의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데리파스카는 이 푸틴 측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2018년 4월 미국의 제대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반전 목소리를 내는 것은 돈 때문이겠죠. 전쟁으로 인해서 제재가 지속되면 이 러시아의 경제인들은 추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는 역으로 이 러시아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반 푸틴 전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푸틴과 친분이 두터운 석유 재벌인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딸 소피아 아브라모비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원한다 그러면서 크렘린궁이 벌이는 선전의 가장 성공적인 거짓말은 대부분의 러시아인이 푸틴을 지지한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푸틴을 적나라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2월 25일에는 푸틴 대통령이 입으로 불리고 있는 이 크렘린궁의 대변인이죠.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딸인 엘리자베타가 이 인스타그램에 검은 배경을 설정하고 전쟁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이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이자 푸틴을 발탁했던 보리스 엘친의 딸 타티아나 유마셰바도 전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영 채널 1의 인기 토크쇼 진행자인 이반 우르칸트도 인스타그램에 전쟁은 안 된다는 말을 남기고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가 됐습니다. 또 러시아 최고 조연 배우죠. 이 리아 아크헤드자코바도 이 우크라이나군에 1만 달러, 한 1200만 원 정도를 후원했다고 인스타그램에 밝힌 이후에 그의 계정은 폐쇄가 됐습니다. 또한 러시아 초대 외교장관을 지냈던 이 안드레이 코지레프도 이 트위터를 통해서 친애하는 러시아 외교관 여러분, 당신들은 전문가이지 값싼 선전가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항의해서 모든 러시아 외교관들이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썼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지방의회는 푸틴 대통령에게 철군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푸틴의 독재가 공고화된 러시아에서 현직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내부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또 분열되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자,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서는 반전 여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포를 무릅쓰고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이 러시아 언론들은 한 줄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위는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외에 체류 중인 러시아인들도 자국 영권을 불태우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반전 여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서방 세계의 러시아 제재가 효과를 발하면서 이 러시아인들에게 닥치는 사회 경제적 여파로 인해서 반 푸틴 여론이 대대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뷰티 살롱 체인을 소유하고 있는 라라 사디코바는 푸틴이 위대하다고 소리치던 사람들도 이제는 전만큼 크게 외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급격한 가격 변동과 공급업체들의 운송 중단 등에 충격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전자 소매업체 DNS의 드미트리 알렉사예프 최고 경영자는 페이스북에서 이 공급망 문제로 가격을 30% 인상한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러시아 내부와 외부의 푸틴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 푸틴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푸틴은 전 세계의 반전 여론에 눈길도 주지 않겠지만 러시아 내부의 목소리는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과연 푸틴은 이들의 목소리를 제압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